네, 앞서 속보를 통해 전해드린 소식보다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어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했었죠. 오늘은 이어서 외교 청서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번 외교 청서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들어간 것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충원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예. 네, 일본이 오늘 외교 청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외교 청서라는 게 어떤 거고 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예, 외교 청서는 우리로 말하면 매년 한 번씩 나오는 외교 백서에 해당하는데요. 우리는 표지가 흰색인데 일본은 푸른색입니다. 일본도 다른 백서는 방위 백서 같은 거는 다 표지가 흰색인데요. 외교 백서만 발행을 시작한 1957년 당시에 영국 의회 외교위원회 보고서 표지가 푸른색인 점을 모방해서 청서로 매년 발행되고 있습니다. 87년부터 명칭을 외교 청서로 정해서 그 후 계속 매년 발행되고 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유엔무상이 오늘 오전 7시 45분부터 열린 내각 회의에 초안을 보고했고요. 조금 전 확정 발표했습니다. 매년 일본의 외교 청서와 방위 백서가 공개될 때면 우리 땅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게 문제가 됐는데요. 표현은 올해도 비슷한 정도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국제법에 의거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올해에는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9년 만에 외교청서 전문을 영어로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은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조선과 에도막부 간의 영유권 논란의 초점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였는데요. 독도는 그동안 울릉도에 딸린 부속섬으로서 역사적으로 취급됐습니다. 이미 17세기에 조선과 에도막부 간에 울릉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를 두고 1차 논란이 있었는데요. 안영복의 2차례 걸친 도일 등을 통해서 울릉도와 그 부속섬이 일본 땅이 아니라 조선 땅이라는 걸 확증한 일본 쪽 문서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일본 학자들은 이때 울릉도만 조선 땅으로 인정했을 뿐 독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은 자기네는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조선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독도는 가을에 해무가 걷히면 울릉도 성인봉에서 빤히 보이는 섬인데요. 보이는 땅을 어떻게 조선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독도 문제는 한일 어민 간의 조업권 문제에 얽히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심한해연 어민들의 불만과 우익의 논리가 얽히면서 날이 갈수록 억지 주장이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외교 청서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전 일본 민주당 정권 때부터 계속된 건데요. 아베 정권 들어와서는 그동안 외교 청서에 포함됐던 한국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다라는 표현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외교 청서에서 이 표현을 처음으로 삭제했는데요. 다만 대신에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국가라는 평가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요. 요즘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있는데요. 이번 외교 청서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올해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일본의 전후 70년과 관련해서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걸어온 원점은 과거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토대로 한 부전,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와 평화 맹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것은 결코 바뀌는 일이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점인데요. 올해 아베 담화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충원이었습니다.